안녕하세요. 청춘재테크 TV입니다. 대출 받으실 때 이거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정 위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꼭 알아야 하는 규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대출을 한 번쯤은 꼭 이용을 하는데요. 평상시에 대출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절차,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하는 특약사항들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은 들었으나 놓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라면 몰라도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규제, 어떤 특약사항이 있는지는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게 특약을 위반을 하게 되면 약정 위반자가 되어서 3년간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전부 다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이 사람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약정 위반이 되면은 그분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다 보면은 대출을 신청하러 오신 분이신데 간혹 이런 특약을 위반해서 담보대출이 안 되는 경우를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받으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대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세대출은 딱 두 가지의 규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두 번째,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입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전세대출을 받으실 때 다주택자라고 하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대출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이 되면 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 시점에는 1주택이었으나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중간에 주택을 한 채 더 취득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 이분 역시 약정 위반이 됩니다. 우리가 대출 서류 쓰실 때 보면 추가 약정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이름 사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혹은 규제지역에 3억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특약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2주택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규제지역에 3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이어야 하고요. 3억이 초과해야 하고요. 아파트여야 합니다. 아파트를 모두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규제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딱 4개의 지역만 빼고 전부 다 비규제 지역이 되었어요. 4개의 규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을 제외한 곳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채수만 한 채이면 전세대출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2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2가지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5억짜리 빌라는 규제 대상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택이 5억이라 할지라도 전세대출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대출 규제를 살펴보면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즉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금액이 3억 넘어가는 것들. 그래서 3억 이하의 저가 주택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꼭 다주택이 되거나 혹은 규제 지역의 3억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남아있는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DSR 규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전세대출을 제외한 대부분 개인의 대출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국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개인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DSR 40%라는 규제입니다. DSR은 산정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대출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DSR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40년짜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과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액이 훨씬 크지만 DSR을 산정할 시에는 이 신용대출이 DSR 한도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DSR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이 전혀 없고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고 한다. 그런데 내 연소득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럼 대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최대 가능 한도는 DSR만 따졌을 경우 2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값 대비 70% 혹은 60%인 LTV 비율도 같이 따져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 계산법은 이제 근무를 하면서 DSR을 조금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보완해낸 것이고요. 만약에 신용대출이나 다른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DSR 산정 방식이 조금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은행 어플들을 통해서 내 소득과 내가 신청하려는 대출 금액 그리고 내가 보유한 대출 금액을 직접 투입을 하고 DSR을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어플을 통해서 대략적인 한도를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알아야 하는 규제사항 두 번째인데요. 바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추가 주택 매수 금지 특약입니다. 얼마 전에 대출 받으러 오신 분 중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최대 한도를 받고 싶다 하시면서 어떤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해야지 최대 한도가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구입자금 혹은 생활안정자금 크게는 두 개의 틀로 나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 외에는 다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은 소유권 이전 3개월 전후로 받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이고요. 그 외의 대출은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특약은 바로 추가주택 매수 금지 특약입니다. 이 대출을 받고 난 뒤에는 모든 세대원의 주택수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이 굉장히 강력한 게 내가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생활비 용도로 썼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 집이 아닌 다른 주택을 순수히 내 자금으로 마련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분께서 이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한 특약 위반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생활안정자금 특약이지만 아무래도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만기가 최장 40년까지 길기 때문에 받고 내가 어떤 규제가 있었고 어떤 특약사항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특약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과 담보대출에 있는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출을 자주 접해본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대출이 조금 어렵고 규제들도 있다 보니까 더 낯설게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정말 중요하고 알아야 하는 부분들만 찝어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대출이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